공무원 노조 이 반대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수라장이었다면서요. 예상을 했을 텐데 이 저 연금학회에서 이거 강행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연금학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자기들 프로젝트에서 이제 발표한 안은 하나의 이제 초안이죠, 초안. 예. 초안이라도 일단 발표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부안도 나오고 여당안도 나오고 예. 또 그 예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에서도 자기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어제 발표한 것은 전혀 새누리당 안도 아니고 예. 하나의 초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토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이게 예. 9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공무원 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액이 2조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3조 원, 2023년에는 9조 원으로 이제 급속히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하지 않고는 국가 재정이 이제 감당이 어려운 것이죠.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갈 수가 없다라는 없는 입장인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약속한 것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반발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예.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죠. 근데 연금학회에서 내놓은 그 구조를 보면 네네. 공무원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는 거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반발하는 아니겠습니까? 수밖에 없죠. 이 새누리당의 안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어제 연금학회 건의안을 보시면요. 재정 안정화라는 그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그 개편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되면 공무원이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게 되죠, 노후에. 그렇죠. 그래서 학회도 지적했어요. 네. 자기들은 재정 안전화에만 초점을 맞춘 안을 일단 제출했다. 네. 그래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고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 조정안 어느 네.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타협할 수 이제 있는 안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이거는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거나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예. 지금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은 기존 가입자보다도 기존 가입분에 대해서 예.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조정 자체는 지난 세 번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 특히 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공무원들 처우 개선부터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네네. 앞으로 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잘 좀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이 새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중심 이기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보센터 연결해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공무원 연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연금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국민연금에는 소위 말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낸 보험 일부를 2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이제 100% 소득비례 연금이다 보니까 가령 월급이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극소수긴 하지만 800만 원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 월급의 62.7% 해야 된다 하는 연금을 받습니다. 예. 뭐 33년 근무했을 때 액수이긴 하지만 200만 원이면 125만 원, 400만 원이면 250만 원, 800만 원이면 한 502만 원의 연금을 받는 제도가 소득비례 연금이라서 공무원입니다. 예, 네. 예.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잘 비교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네요. 지금 그 누적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작년에 약 2조 원이 발생됐고요. 예. 금년에 2조 5천억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 뭐 출처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9조 8천억 또는 12조 한 2, 3천억 정도 적자가 누적 적자가 나타난 걸로 돼 있는데요. 이제껏 누적 적자가.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10년 뒤,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약 53조 원까지 늘어나고요. 10년 동안. 예. 그러고 2033년 올해 남은 것 같지만 한 20년 뒤인데요.
한 해 적자 보존액이 그러니까 8조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한 해 적자 보존액이 7조 원이 넘어가요. 예. 그리고 2003년에는 연간 적자 보존액이 14조 원, 2040년에는 연간 적자 보존액이 19조 6천억 원, 20조 가량 됩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네. 표현이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동안에 이렇게 손을 대지 못했던 걸까요? 이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 같은 전문가도 그렇고 국제기구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짚어보면 1997년도 우리가 IMF 경제위기라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세계은행이 우리한테 구조조정 차관을 주면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점검을 하고 가면서 2000년에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출이 아니고 적자액만 예. 2035년경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3%에 접근할 걸로 전망을 했었어요. 이미. 네네. 우리가 벌써 한 14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개혁을 2000년에도 하고 2009년에도 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2000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보험료 1%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다 보존하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2009년 개혁에서도 또 개혁을 했는데 물론 강도가 여태까지 개혁 중에서는 가장 강했습니다만 예. 중요한 개혁 내용 다수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직자한테는 많이 적용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의 진정한 효과는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말씀하신 그 답은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연금 이해 관계자분들이 주도하다 보니 이런 예.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국민 세금은 계속 여기를 메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또 이 일의 주 당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진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IMF 때 이 공무원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보수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50-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이 일반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공무원 그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IMF 구조 조정 때 이제 그 정부가 부담해야 될 걸 기금에 갖다 썼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일부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뼈아픈 교훈이 되는 것 같은데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저런 걸 다 고려한다 그래도 아까 누적 적자가 한 12조 2천억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 9조 된다 그러지만 요새는 또 공무원 연금 예관계자분들은 한 22조까지 된다 그러는데요. 예. 그 절반은 이미 적자로 보존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정부가 잘못 썼다는 걸 보존을 하더라도 예. 몇 년 안 가서 이 적자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평균으로 39%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이번 개혁에서는 연금을 좀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민간 부분하고 똑같이 맞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비해서 공무원 월급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적용 소득이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447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도시 가구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서 와서 뽑아보니까 2인 가구 2사람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360만 원이에요. 예. 3인 가구가 460만 원이고 그런데 한 분 평균이 물론 하위직급은 적습니다. 하위직급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거는 같은데 이번 계획에서도 네. 평균 월급이 447만 원. 올해는 조금 더 올랐겠죠. 450만 원이 넘겠죠. 그런데 그걸 그 소득이 월급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새 공무원 아까 청취자분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렵게 준비했으니 우리는 우수한 인재니까 네.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 현대, LG 같은 정도는 우리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참고로 일본은 50인 이상 사업장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좀 낮은데요.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공무원분들은 웬만하면 60세까지 정년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 삼성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치고 50대 초중반 넘어서 다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월급은 20, 30%가 적다 그럴지라도 7, 8년, 10년 더 근무하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이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세요. 전국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 한국연금학회에서 제시한 안이 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고 43%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액 34% 깎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예.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박봉과 각종 불이익을 그 퇴직 후 연금으로 받아라는 그 약속을 믿고 뭐 수해가 나도 산불이 나도 구제액이 발생돼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그 세금 도둑으로 이렇게 국민의 그 죄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연금학회라는 그 단체는 그 재벌보험사가 만든 단체고요. 네. 그동안에 줄곧 그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를 말하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그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저는 신뢰할 수 없고 또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세계 최악 그 연금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까 뭐 447만 원 우리 공무원 평균 임금이라 하셨는데 예. 우리 그 구급 초임이 1,9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은 2,453만 원이고 대기업은 3,7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퇴직금 아까 39%에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그 산재보험도 적용이 안 돼요. 예, 이 모든 부분들이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개편안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이 예.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또 이 민간기업 근로자들 근무 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앞서 연구원의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금으로 이걸 지금까지는 다 메워주고 있는데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뭔가 구조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 부분도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그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입니다. 재직 기간이 23년이고요. 60세까지 뭐 30년, 40년 이렇게 근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연금은 적자가 아니고 사회보장이고 복지입니다. 외국 대부분의 나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부 부담률이 2배에서 5배 이상 높고요. 네. 또 공무원들한테 보수, 퇴직금, 연금 다 민간보다 후하게 줍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문제로 한다면 기초연금 해마다 10조 이상이 그 적자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40년에는 한 해 100조가 적자입니다. 네. 국민연금도 한 해 수십조, 수백조가 다음에 고갈되면 적자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줄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또 정부가 아까 뭐 이렇게 갖다 쓴 돈으로 공무원연금에서 한 25조 현재 가치로 되는데 물론 이 부분도 지금 갚지 않은 부분도 연금 재정 악화를 시키는 그 주범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이 개혁안의 최종 목표는 이게 이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단 한 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부분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또 각종 제도를 국민들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뭐 별도로 이런 그 제도적인 차이나 보수나 퇴직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거는 그 국민연금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그 삭감돼 있어서 적정한 노후 소득이 되도록 소득 대체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통합한다 한다면 그 같은 수준으로 받는 것을 맞는다 한다면 지금 제도상으로 개편안 내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내는 것은 이제 2.2배를 더 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내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훨씬 더 내고 받는 걸 같이 받게끔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연금 줄이는 대신에 또 퇴직금 또 많이 주겠다는 게 이 정부 방향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퇴직금 늘려주면 감사하죠. 뭐 그러면서 퇴직급여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예. 그러면 생애소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직 중에 그 보수도 좀 이렇게 특히 하위직 같은 경우는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또 그 기초연금은 적용 못 받으니까 그러면 같이 좀 적용시켜 주십사 하는 거, 또 산재보험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조에서 지금 구상하는 최적의 설계안이 뭘까요? 일단은 저희들을 보면 이제 공적연금 전반에 그 소득 대체율을 한 50% 이상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초연금도 그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좀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도 좀 올리고요. 예. 1번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한 6, 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각종 보수나 퇴직금 부분도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정리가 되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부분들 또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뭐 개혁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뭐 일본, 네. 미국, 핀란드, 뭐 오스트리아 다 얘기하는데 필요하면 그런 나라도 같이 맞추면 됩니다. 뭐 그런 나라들 대부분 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부분 통합하는데 예.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논의 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 공무원 노조 단체들과 달리 이제 국민들 대부분의 정서는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긍정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이 관련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서로 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런 형평성 제기하시고 하는 부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금학회 같이 저렇게 재벌보험사 대변 단체가 아니라 예. 좀 합리적인 전문가분들하고요. 또 국회 그리고 뭐 공무원들 그리고 뭐 필요하면 언론도 참여를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의 노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 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